안녕하세요, 도솔TV 시청자 여러분. 제가 그동안 일이 좀 있어서 영상을 좀 못 찍었었는데,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보러 가고 있습니다. 오늘 지금 가볼 때는 전남 장성군 여울쌈 강성주 대표님에게 가볼 거고요. 여기서 새싹쌈을 재배하시는 분이에요. 요즘에 새싹쌈 되게 인기가 많은데 어떻게 재배하시는지, 또 어떤 도움의 말씀을 이렇게 주실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알기로는 산에 심으면 이제 산삼이고, 밭에 심으면 인삼이고, 이제 정확하게 새싹쌈이 뭔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? 보통 밭에서 씨를 우리가 이제 노지라든가 하우스에 씨를 뿌려가지고 보통 밭에서나 하우스에서 한 1년 정도 키워서, 아니면 많게는 한 2년 정도 키워서 그거를 이식을 이런 하우스 시설에다가 이렇게 싹을 틔워서 이렇게 올리는 거를 새싹쌈이라고 그러는데, 보통은 3년근 이상은 새싹쌈으로는 또 인정을 안 해줘. 1, 2년근 안쪽으로만 이렇게 새싹 인삼이라고. 인터넷에서 보면은 3년근도 팔긴 하더라고요. 팔긴 하는데, 동진청이라든가 이런 자료 보면 1년근, 2년근 이렇게 한 것들만 새싹 인삼으로 인정을 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알기로는 2년 차부터는 꽃도 나오는데, 2년 차부터는 꽃도 나오는데, 이게 이제 노지 같으면 영양 상태도 그런 대로 이제 그 거름을 넣고 경운하는 것들이라 어느 정도 꽃도 보면은, 여기 보면 노지 거 보면 조금 이 알이 좀 더 크고 그러는데, 이거는 영양 상태가 적으니까 이렇게 조그맣게 맺히긴 맺혀. 그렇게 크진 않네요. 제가 영상에서 봤던 것보다 확실히 작아요. 이제 물론 이제 노지 것들은 조금 더 알맹이가 더 많고, 꽃도 더 풍성하게 피는데, 요거는 이제 그 영양 상태가 이게 바닥에 좀 적으니까 그 알도 이렇게 나온 상태면 한두 개 정도 맺히고 말아버리더라고. 그럼 이것도 먹어도 된다는 거잖아요? 이게 보통은 진생베리라 그래가지고 이것만 또 따로 취급하는 분들이 계셔. 이거 꽃만요? 꽃만. 꽃하고 꽃일 때 따는 것들은 이제 삼화라 그래가지고 꽃으로 취급하는 분도 계시고, 요거 이제 여기서 이제 알맹이가 그 푸르스름하게 그 빨간 그 씨로 변화되기 전에 그 파란 꽃일 때, 파란 그 알맹이일 때 그때 채취하는 분도 계시고. 그럼 이게 그 몇 년근인가에 따라서 섭취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지는 게 있나요? 아무래도 1년근을 심었을 경우는 물론 햇빛의 노출이라든가 뭐 이런 그 LED 등의 노출에 따라서 줄기가 좀 단단해지고 안 단단해지고 그런 차이가 있긴 한데, 2년근이 아무래도 좀 나이가 한 1년 더 먹었다고 줄기가 같은 같은 시간을 키우면 조금 더 뻣뻣하고 씹었을 때 이물감이 좀 남고. 크기에 따라서. 그러면 이렇게 생식하시는 분들은 이파리가 빨리 활착이 돼가지고 빨리 이제 제무기 같은 경우에는 먹으면 정말 아삭아삭하게 먹을만 하거든. 근데 이제 이게 이파리가 활착이 된 상태에서 뭐 일주일이 지난다든가 2주가 지나고 나면 꼭 그 줄기도 나무처럼 씹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단단해지기도 해. 이게 보통은 1년근 정도 이렇게 씹으면, 1년근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오래 돼도 먹을만 하거든. 2년근 넘어지면 조금 줄기가 단단해지고. 그러면 이제 식당 같은 데 나가면 그분들이 줄기가 단단하니까 여기만 똑 불러서 이파리 부분만 먹고 뿌리하고 줄기는 버리고 그러더라고. 그런 것들이 많아. 그래서 이게 시점이 되게 중요한 게 같아. 그러면 이게 좀 맛있게, 좀 효율성 있게 먹는 방법이 있을까요? 일단은 가장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그냥 일단은 생식 목적으로 이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인데, 뭐 자기 아이들한테 먹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먹여야 되는지 이렇게 연락 오신 분들이 계셔서, 그분들한테 먹이는 것들은 요구르트,
애들한테 먹일 때는 요구르트, 그 다음에 우유 이런 걸로 이렇게 갈아서 드시면 더 좋고, 꿀 좀 이렇게 넣어가지고. 단 걸 좋아하면 꿀 넣어도 되고. 근데 요구르트 같은 경우는 이걸 갈아 넣으면 맛이 약간 그 신맛들이 강해서 요구르트가 더 맛있긴 한데 좋더라, 좋기는. 그리고 이거를 그냥 파란 부분만 이렇게 채취를 해서 뭐 이렇게 잘라낸다 한다든가 해서 이거를 믹서기에 곱게 갈아 가지고 밥물로 쓰시는 분들, 밥물로 쓰면 아주 좋아. 밥이 정말 찰지고 맛있어요. 또 영양학적으로 조금 더 뭔가 더 좋은 게 있겠네요. 그냥 밥을. 밥도 찰지고. 한번 해서 드셔본 분들은 괜찮다고 다들 그러셨어요. 귀찮아서 안 하시는 거지. 정말 맛있어. 또 듣기로는 뭐 고기쌈 같은 거에도 이렇게. 그리고 이제 고기쌈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은 좀 큰 거고, 저렇게 이제 좀 작은 인삼들 이렇게 좀 연한 것들 싸서 먹으면 이물감도 안 나고 아주 좋아. 그럼 아주- 보통 이렇게 큰 것들은 이제 갈아서 드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? 큰 것들은 갈아서 드시는 분들, 그 다음에 술 담으시는 분들. 근데 이제 이렇게 큰 것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거 선물 받으면 먹을 줄 몰랐던 양반들이 어떻게 먹냐면 이파리 다 떼어내고 뿌리만 드셨어. 아, 옛날 그 산삼. 막 생사쌈이 뭔지 몰랐을 때 사람들한테 이걸 선물로 주면 정말로 줄기는 다 끊어내고 뿌리만 드셨다는 분들이 꽤 되셔. 근데 지금은 이제 홍보가 어느 정도 다 잘 돼서 그냥 이렇게 사람들한테 선물로 주면 그냥 돌돌돌 말아서 그냥 한 입에 쏙 넣더라고. 그죠. 요즘에 또 코로나 같은 것도 좀 있고 하는데 이게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몸에 약간 그 면역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다른 제품에 비해서 좀 있는 편이라. 네. 그리고 그게 또 이제 뿌리보다는 줄기랑 잎에 많다고 하더라고요. 줄기하고 잎하고 이렇게 같이 복용하면 아무래도 또 배가 작용을 하는 거니까. 그리고 이게 뭐 일일 권장 섭취량 같은 게 있나요? 그럼 하루에 몇 뿌리 이렇게? 아니, 보통은 아침 저녁으로 막 서너 뿌리씩 드시라고 그러는데, 이게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. 100개 사가면 삼겹살 먹는 날 서너 뿌리 먹나? 그냥 그렇죠. 한 쌈에 그냥 서너 뿌리씩 얹어갖고 먹어버리지. 그래도 다음날 탈난 사람 없거든. 그러면 만약에 이제 4인 가족 기준으로 근데 정확하게 이거 새싹쌈으로 이렇게 복용을 하려 그러면 정말 아침 저녁으로 한 3뿌리씩 해서 뭐 이렇게 생식을 한다든가 우에서 갈아서 드신다든가 일주일만 딱 먹고 나면 일주일 뒤부터는 자기 몸이 달라진 거를 좀 느끼기 시작해. 농담이 아니고. 애기들도 그러면 서너 뿌리? 어른이랑 별 차이 없이? 아니 뭐 애기들은 그 시기가 있으니까 한두 개 정도로 제한하는 한두 것도 개 있다. 정도? 그러면 만약에 이제 4인 가족으로 기준으로 이렇게 잡고 이제 주문을 할 때 몇 뿌리 정도나 주문을 하는 게 좋을까요? 왜냐면 이게 교감 시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. 4인 가족이면 1인당 25뿌리 잖아요. 그러면 뭐 5뿌리씩 하루에 먹는다 그래도 한 5일 분량? 이게 일주일 안에 다 소비가 될 수 있는 것들. 왜 그러냐면 이 열흘 이상 넘어지면 보관은 되는데 신선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4인 가족에서 한 100뿌리 정도 5일 안에 소비할 수 있는 것들. 100뿌리 정도? 그리고 이제 자기 몸에 맞고 자기 식구들이 괜찮다 싶으면 재주문하고 이런 게 낫지. 뭐 한 2, 300뿌리 주문해가지고 놔뒀다가 못 먹어버리면 아깝잖아. 그렇죠. 여기 하우스가 총 몇 평이죠? 한 130평 정도 돼요. 130평. 여기에 쌈이 얼마나 돼요? 한 번 식재를 하면 6만 주. 36만 주? 여기 이 시설 전체 말씀하시는 거죠? 그리고 이제 한 달에 1.5작기 정도 생산한다고 그러면 예. 거기다가 절반 정도 더 하는 거니까 한 52만 주? 52만 주. 그러면 1년에 몇 모작 하시는 거죠?
1년에 1.5씩 해서 12번이니까 한 14, 5번 정도 되는 거지. 15모자까지. 근데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한 12모작 정도 나는 하고 있어. 그러면 15모작을 풀로 다 돌렸다고 했을 때 1년 총 매출이 그러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? 대략 다 저기 뭐야 설삭하고 한 50만 주 생산한다 그랬을 때 네. 그러면 1년이면은 500만 주, 600만 주 정도 생산이 되는 거잖아. 진짜 많이 된다. 그러면 이제 금액상으로는 대략적인 그런 그 곱하기 하면은 대략적인 그 매출이 나오는데 네. 또 그렇게 안 되는 게 또 상황이라 아직까지는 요거를 풀로 운영은 하진 않고 한 3분의 2 정도 잡기 그 정도 돌아가고 있어요.